이름은 이서연, 20살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자신보다 32살 더 많은 남자와 함께 살기 위해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닌 경상북도 안동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갔다. 그곳은 여름이면 벌꿀과 뜨겁게 달궈진 황토 냄새가 어우러지는 곳이었다. 그녀와 그 남자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 둘의 인연은 고요함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시작되었다. 그 채널에는 농담도 없고 이모티콘도 없었다. 오직 도시 생활에 지쳐버린 끊임없는 전화와 빠른 만남만을 원하는 남자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이들의 솔직한 글들만이 있었다. 서연의 글도 충동적이었고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남자가 진심으로 내 말을 들어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어요. 시간이 급하지 않은 사람 곁에서 30살도 넘었고 나이 차가 무섭지 않아요. 무서운 건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뿐. 그 수많은 답변 중 한 메시지가 서연의 숨을 먹게 했다. 서연 씨, 전 혼자 삽니다. 경북 안동시 풍산읍, 세상 끝 같은 마을이에요. 숲과 작은 호수, 그리고 책분. 나이 52살. 젊음을 찾는 게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걸 원한다면 오세요. 말없이 같이 있으면 됩니다. 서연은 그 메시지를 3번이나 읽었다. 마음 한켠에서 마치 더위 뒤 첫비처럼 미묘하게 지게 내 자리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마침내 그가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를 맞았다. 오래된 자전거 냄새와 함께 그는 연한 면 셔츠를 입고 넓은 어깨에 깊고 무거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 눈빛은 꿰뚫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중히 감싸는 듯했다. 이준호입니다. 그가 말했다. 이서연이에요. 그녀가 웃으며 답했다. 그는 악수를 청하지도 멀어지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집으로 안내했다. 오래된 나무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 벽은 황토로 칠해져 있었고 창문 너머에는 사과나무들이 무거운 열매로 가지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군더더기 없이 말했다. 여기 주방, 저쪽 거실, 그리고 이 방이 너 방이다. 침대, 거울, 옷장이 있다. 흰 시트는 매끄럽고 깨끗했다. 열린 창문 너머로 귀뚜라미 울음과 뜨거운 볕에 바삭거리는 풀냄새가 들려왔다. 서연은 침대에 앉았다. 배낭은 바닥에 던져두었다. 심장은 평소보다 빨리 뛰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기대감이 가슴을 채웠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집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가 끓인 차는 민트, 검은 건포도, 그리고 쑥으로 우려낸 것이었다. 서연은 등 부분이 깊게 파인 긴 리넨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아직 젖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가 느끼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다. 오래 혼자였나요? 서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50이 넘으면 외로움이 괴롭히지 않는다. 그냥 함께 산다. 내가 사는 법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그녀는 대답했다. 나도 배우고 싶어요.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법을.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옷이 아니라 내면을 보는 듯했다. 서연은 움츠러들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누군가가 진짜 나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괜찮겠어. 그럴 것 같아. 그날 밤은 무척 숨이 막혔다. 그녀는 그의 셔츠 한 장만 걸친 채 땀으로 축축해진 시트 위에 누워 있었다. 공기는 무거웠고 거의 물리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가 방에 들어온다면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침, 고요함만이 창밖을 지배했다. 귀뚜라미 소리와 이슬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녀는 맨발로 주방에 나섰고 그가 창가에 서 있었다. 넓은 등과 한쪽 어깨에서 흘러내린 셔츠가 눈에 띄었다. 오늘은 덥겠군. 그가 말했다. 채석장에 가면 시원할 거야. 길을 알려줄게. 그가 돌아섰다. 시선이 그녀의 쇄골과 무릎에 머물렀다. 그녀는 거의 빗속에 서 있었다. 민소매 셔츠 아래로는 유두가 살짝 드러났다. 하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숲길을 걸었다. 먼지투성이의 길, 뜨거운 땅. 그녀는 약간 뒤처져 그가 걷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평온하고 느리게 걷는 그 발걸음이 그녀의 숨을 고르게 해주는 듯했다. 채석장은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청명한 물, 소나무 그림자, 새들의 노래. 그녀는 무릎까지 물에 들어갔다. 샌들은 모래사장에 벗어두었다. 물은 차가웠고 옷감은 배와 허벅지에 달라붙었다. 그는 눈을 떼지 않았다. 너가 더 무서워. 아니면 내가? 그녀가 물었다. 그가 웃었다. 서연은 천천히 물 밖으로 나왔다. 그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자신도 그에게 온전히 보이고 싶었다. 그가 수건을 건넸다. 손가락이 잠시 닿았다. 그 순간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공기는 갑자기 더 무겁고 농밀해졌다. 마치 무더운 날씨에 흐트러진 린넨처럼 그가 그녀를 만지진 않았지만 이미 둘은 가까워졌다. 거의 그날 이후 둘은 마치 야은 얼음 위를 걷는 듯했다. 균열이 있지만 위험이 아니라 길인 것을 알았다. 서연은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그가 아궁이에 불을 때우는 소리와 찻잔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그의 셔츠를 걸치고 맨발로 다녔다. 셔츠는 얇고 하얀 빛에 비쳐 약간 비쳤다. 그녀가 들어서면 그는 항상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라 말하지 않아도 차를 놓고 응시하는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다. 셋째 날, 그는 작업장을 보여주었다. 여기 내 도구들이 있고 저 옛 옷장이 내 손으로 고친 거야? 아는 나무와 레커 냄새, 그리고 담배, 가죽, 그리고 시간이 섞인 남자의 냄새가 났다. 서연은 가죽 벨트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그가 말했다. 그건 내 오래된 벨트야. 20년 넘게 썼지. 만져봐도 돼요? 그녀가 물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이 그녀가 팔에 벨트를 감싸쥐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들 사이에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낮에는 함께 밭에서 잡초를 뽑았다. 서연은 짧은 셔츠 스타일의 가벼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햇볕이 어깨를 태우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었다. 그가 물을 건넸고 손이 닿았다. 그녀의 피부는 뜨겁고 그의 손은 차가웠다. 너는 소녀 같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놀지 않으니까. 서연이 대답했다. 그는 차를 내려놓았다. 나도 이제 아무와도 놀지 않아. 저녁이 되자 그녀는 방에 혼자 남았다. 지는 햇빛이 벽에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다. 옷장을 열자 거친 편직 스웨터가 있었다. 소량과 친근한 냄새가 났다. 그녀는 맨몸 위에 걸치고 베란다로 나갔다. 그는 책을 읽으며 흔들의자에 앉아 있었다. 발걸음을 듣고 그가 고개를 돌렸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추워. 아니, 그냥 내 냄새가 좋아서. 그는 책을 덮었다. 무서워. 뭐가? 내가 원하는 걸 허락하는 게. 그녀는 그의 발밑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스웨터는 허벅지 위로 올라갔다. 그는 봤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넌 무엇을 원할까? 그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너무 오랫동안 억눌러온 사람이 내쉬는 숨이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냥 나는 조용할 뿐.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아 무릎 위에 올렸다. 두 사람 사이 천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이 가죽은 잊지 않는다. 그녀가 속삭였다. 그의 손가락은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쓸었다. 그의 숨결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가 목을 만졌다. 맥박이 뛰는 곳이었다. 갑자기 멈췄다. 미안하다. 내가 너보다 더 확신해야겠다. 그런데 내가 이미 확신하면. 그는 일어났다. 이 문은 열어둘게. 밤에 그가 말을 끝내지 못하면 말이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되자 그녀는 그의 셔츠와 팔목에 감은 가죽 팔찌만을 착용한 채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가죽 팔찌는 그녀가 직접 묶은 것이었다. 상징이었다. 그는 흔들의자에 앉아 있었다. 잠들지 않은 눈으로 그녀를 봤다. 나는 두렵지 않아. 그녀가 말했다. 그럼 여기로 와라. 그녀는 그 무릎 위에 앉았다. 그의 손이 허리에 닿았다. 몸의 온기가 크림처럼 진했다. 그가 뺨을 그녀의 관자놀이에 대었다. 내가 말하지 않는 한
경북 안동의 한적한 시골 마을, 풍산읍. 이서연은 버스 창밖으로 흐르는 들판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에 무거운 감정을 안고 있었다. 버스의 낡은 엔진 소리가 마치 지난 나날의 기억을 되새기는 듯 울려 퍼졌다. 그녀의 팔목에 감긴 가죽 벨트는 무심한 듯하지만 그 안에는 준호와 나눈 모든 순간의 온기와 무게가 담겨 있었다. 서연이 내린 곳은 대구의 번화가와는 전혀 다른 소박하지만 따뜻한 소도시의 작은 카페 앞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단단히 붙잡고 천천히 카페 문을 밀었다. 안에는 은은한 커피 향과 함께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이슬비에 젖은 붉은 벚꽃잎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 같네요. 나이 차이 많은 남자와의 사랑이라니요. 요즘 드라마에도 안 나오는 소재인데 서연은 혼잣말을 하며 살짝 웃었다. 근데 이렇게까지 진짜라니 참 웃기죠.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조심스레 펼쳤다. 그 속에는 준호와의 기억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나무 냄새와 담배 연기, 그리고 무겁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도 강렬했다. 그가 준호라면 그녀는 서연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이 현실에서 사라진 지금, 그녀는 누구인지 다시 묻고 싶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키는 크고 눈빛은 깊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그가 문을 열던 순간 왜인지 모를 불안과 함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 씨 맞으시죠? 남자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기운도 있었다. 네, 맞아요. 누구세요? 서연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이준호 씨의 아들, 이재민입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 왔어요. 서연은 숨이 멎는 듯 했다. 아들,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깨우는 듯 했다. 무슨 이야기죠? 들어볼게요. 재민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지만 그 외에도 숨기고 있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이번에 마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당신에게도 알려야 했습니다. 서연은 손에 든 수첩을 꼭 쥐었다. 마음속에서는 알 듯 모를 듯한 불안이 일었다. 준호가 감춰온 것이라니. 대체 무슨 비밀일까? 그 순간 카페 밖에선 갑자기 천둥이 울리고 빗줄기가 더욱 거세게 쏟아졌다. 창문에 비친 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그의 눈빛이 서연을 찌르듯 빛났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당신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몰라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라니, 그곳이 어디인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듯 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아직 멀었어. 그리고 내겐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그가 건넨 봉투를 손에 쥔 채 서연은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비에 젖어 있었고 그녀의 앞길에도 안개처럼 짙은 미스터리가 드리워져 있었다. 준호 씨가 남긴 것은 단순한 사랑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무언가 숨겨진 절대 잊어선 안 될 것이 있다. 서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날이 오면 모든 진실을 마주할 거야. 밖에서는 빗방울이 창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에 누군가의 시선이 조용히 머물렀다. 그 시선은 따뜻함과 동시에 차가운 경계심을 담고 있었다. 그날 밤, 안동의 고요한 마을에서는 알 수 없는 바람소리와 함께 어떤 비밀이 속삭임을 시작했다. 대구의 작은 카페를 나선 이서연의 걸음은 묘하게 무거웠다. 손에 쥔 봉투 속에는 이준호가 남긴 오래된 편지와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 사진들은 낡은 흑백으로 안동의 옛집과 한 젊은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남자가 준호의 젊은 시절임을 직감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비는 잦아들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하고 냉랭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준호가 숨기던 비밀이라니. 그가 왜 나에게 다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비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부드럽게 불렀다. 서연 씨. 서연이 돌아보니 재민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우산을 접으며 말했다. 혼자 걷기엔 너무 늦었어요. 같이 가죠.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함께 걷는 동안 재민은 준호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아버지는 마을에서 꽤나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숨긴 과거는 아무도 몰랐죠. 젊었을 때 마을에 큰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 바로 아버지였어요. 서연은 놀라 움찔했다. 그 사건이 뭐죠? 재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건 아직도 마을 사람들이 입에 담기 어려워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고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고요함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너를 만났고 너에게 평화를 주고 싶어 했죠.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느꼈던 준호의 따뜻함과 무게가 이제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다. 그럼 내가 왜 이걸 알아야 하죠? 내가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편지와 사진 속에 그 단서가 있어요. 서연은 봉투를 다시 한번 꼭 쥐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건가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연 씨가 그곳에 돌아가야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마을엔 아직도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쉬며 말했다. 알겠어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걸 끝내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 순간 그들 뒤로 멀리서 번쩍이는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다가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 했다. 서연과 재민은 함께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며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여정을 생각했다. 그 길 위에는 사랑과 비밀, 그리고 치유와 용서가 공존할 터였다. 그리고 그 끝에서 서연은 반드시 진짜 자신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빛은 차갑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드디어 시작이로구나. 비밀과 운명,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안동의 어둑한 골목길을 함께 걸으며 이서연과 이재민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빗방울이 가늘게 흩뿌리며 그들의 어깨를 적셨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재민의 얼굴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어딘가 모를 긴장이 서려 있었다. 서연 씨, 아버지가 남긴 편지에 적힌 내용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을에 숨겨진 진실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중심에 있죠. 재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듣는 동안 마음속에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그럼 내가 그곳에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난 그저 평화를 원했을 뿐인데 평화는 때로 진실과 맞닿아 있을 때만 진짜가 됩니다. 아버지는 그 진실을 감싸 안으려 했지만 이제는 당신이 그 무게를 짊어질 차례입니다. 재민은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그리고 누군가는 당신이 그 진실에 다가가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서연은 재민의 말을 곱씹으며 손안에 든 편지를 꼭 쥐었다. 그 편지에는 준호가 살아온 삶의 흔적과 마음속 깊은 고백들이 담겨 있었다. 낡은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은 마치 시간의 무게를 견디며 서연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재민은 손을 들어 서연을 뒤로 물러나게 했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켰다. 누구세요? 재민이 단호하게 물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트렌치코트에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자였다.
얼굴은 선글라스에 가려져 있었지만 입꼬리에 살짝 미소가 번져 있었다. 오랜만이군, 준호 씨의 손님. 그가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당신도 이 이야기에 깊숙이 들어왔군. 서연은 숨을 삼켰다. 준호 씨의 손님, 그 말이 그녀를 찌르는 듯 했다.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포와 호기심이 교차했다. 당신이 누구든 나는 진실을 찾아야 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럼 준비해라. 이 마을의 밤은 길고 어둠은 깊다. 그가 뒤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재민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서연은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다짐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모든 답을 찾을 거야.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와 함께 마치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기운이 마을 전체를 감쌌다. 안동의 밤은 그렇게 끝없는 미스터리와 함께 깊어져 갔다. 안동의 밤은 차갑고도 깊었다. 서연과 재민은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오래된 돌담길을 따라 걸었다. 빗방울은 어느새 그치고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정막을 깨웠다. 그 소리는 마치 마을에 감춰진 오래된 비밀을 깨우는 신호 같았다. 서연 씨, 이 종소리는 지금부터 시작될 일을 알리는 것일지도 몰라요. 재민이 낮게 말했다. 서연은 돌담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준호 씨가 남긴 그 편지 속에 뭔가 더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꺼냈다. 맞아요. 편지에는 단순한 사랑 고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마을의 오래된 사건과 관련된 단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펼쳐 다시 읽기 시작했다. 글자들 사이로 흐르는 준호의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울렸다. 서연아, 내가 숨긴 것은 나의 과거뿐 아니라 이 마을의 어두운 그림자다. 내가 이걸 알게 될 때 조심해야 한다.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없을 테니까. 서연은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으며 중얼거렸다.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 그게 무슨 뜻일까? 그때 근처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였고 낡은 헛간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누구냐? 재민이 경계하며 물었다. 낮은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헛간 안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분명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차갑고 예리했다. 오랜만이네, 재민 씨, 그리고 그의 동행자. 남자는 비꼬듯 말했다. 너희가 찾는 진실은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서연은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진실이 두려워서 숨기려 한다면 그건 그냥 거짓말일 뿐이에요.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준비해라. 이 마을의 어둠 속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가 다시 헛간으로 사라지자 서연은 재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대체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 재민은 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준호 아버지께서도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내가 그 답을 찾아야 할 차례야. 서연은 어둠 속 하늘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내가 두려워하는 건 아니다. 이 모든 어둠 속에서도 내가 빛을 찾아낼 거야. 그 순간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렸고 하늘은 다시 한번 번쩍였다. 안동의 밤은 더욱 깊어졌고 이 서사시 같은 이야기는 이제 막 그 막을 올렸다.